자, 그러면 올 한해도 또 저희 3프로TV를 빛내주실 우리 박병창 이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사님. 자, 어떻게 22년 대비 23년 예. 좋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단 뭐 지난 한 해 굉장히 고생했으니까요. 네. 뭐 2년 연속 그렇게 똑같은 고생을 하진 않겠죠. 그렇게는 안 가겠죠. 예. 네. 23년은 좀 좋아집니다. 뭐 전체 지수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요. 이렇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네. 작년 1년 내내 좀 반등했다 밀리고 반등했다 밀리고 지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중간에 테마는 있었긴 했지만 아주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섹터나 종목이 없었어요. 과거 2018년도에도 물론 남북 경협주라는 게 뭐 특이한 이벤트가 있었지만 특이하게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서 그나마 위안을 주고 수익을 주는 그런 섹터나 종목이 있었는데 지난 해에는 그런 게 좀 뚜렷하지 않았어요. 올해는 그런 정도는 있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좀 보조로 봐도 생각을 좀 하면서 올해 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하나 또 살펴볼까요? 예, 제가 이 자료를 드릴 때 그 마켓 인사이드라고 제가 보내서 주죠. 네. 인사이트라고 하지 않고요. 네, 뭐 올해도 첫날이고 그래서 말씀 좀 드려보면은 주식시장 내에서는 주식시장 내에 아주 독특하게 움직이는 메커니즘이나 특이하게 움직이는 특이한 속성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좀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올해도 가능하면 시장 내에서 움직이는 부분들을 좀 전해드릴 수 있게 노력을 많이 하도록 주식시장 하겠습니다. 안에서. 예. 2023년이 되면서 이 자료에 큰 변화가 또 생겼군요. 큰 변화는 아니고요. 이것도 잠깐 좀 말씀드리면 오늘 좀 첫날이니까 좀 말씀드리면은 좌상단을 주목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제가 연초에 예. 우리 딸내미한테 디자인을 좀 해달라고 해서 제 사진을 넣고 만들었었는데요. 네네네. 오늘 좀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올해 쉬는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따님이요? 전체적으로 오늘 금요일 하루분이 안 썼잖아요. 그리고 올해 주말에 제가 또 해맞이도 갔다 오고 그래서 우리 딸내미가 아직 자리를 못 만들어 가지고요. 그래서 그냥 사진을 좀 작게 만들고 2024년 토끼를 왼쪽에 그냥 넣어보기만 했는데 조만간에 좀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픽을 좀 더 넣어서 만들까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 꺼낸 이유는요. 네. 우리 딸내미가 저한테 얘기했던 내용 한번 전해드리고 싶어서 네네. 뭐예요? 그랬는데요. 화면 그 디자인을 좀 지금 만들고 있는데 보니까 맨 처음에 화면 보면 약간 붉은색을 조금 넣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처음 들었는데 여러분 아시는 분이실지 모르지만 팬톤이라는 데서 매년 올해의 컬러를 발표합니까? 팬톤? 네. 네. 네, 그런 걸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올해 색이 비바 마젠타라는 색이라고 합니다. 비바 마젠타. 마젠타. 네, 그런 색이라고 해요. 약간 붉은색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그거를 여기다 넣어봤더니 너무 빨간색 텍스트에 빨간색이 들어가서 아직 제가 좀 흐리게 해서 만들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하튼 비바 마젠트라는 이제 색을 올해의 색으로 발표하면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그걸 잠깐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용감하고 두려움이 없으며 즐겁고 낙관적인 축하를 촉진하여 새로운 내러티브를 쓰는 맥동적인 색상이다. 그래서 요거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딸내미가? 네. 근데 약간 붉은색 계통이 좀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텍스트에 그걸 가져오진 않았지만 매번 이런 색상이 나오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우리들의 일상에서도 그런 또 새로운 가짐을 갖고 사는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따님께서 아마 저 비바 마젠타 뭐 팬톤 얘기까지 하신 거 보면 용돈을 좀 더 두둑하게 드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메시지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뜻깊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자, 뭐 그렇지만 시장은 뭐 하루 쉬고 지난주 금요일 날 하루 쉬고 여전히 그렇죠.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에 미국 시장, 우리 시장 월간으로 크게 빠졌습니다. 근데 그것은 지난 10월과 11월의 2개월에 굉장히 큰 폭으로 급반등했습니다. 우리나라 17%나 급반등을 했었고요. 그래서 12월에 그냥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그건 아시니까 주간하고 지난 주에 주 후반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미국 시장을 보면은 주간으로 나스닥이 0.3%, 다우 0.17%, S&P 0.14% 보합권이죠. 약보합권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이것은 지난주 목요일 날 급반등을 했어요. 네? 지난주 목요일 날. 예. 그리고 우리는 목요일 날 금요일 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반영을 못했어요. 오늘 반영해야지. 예, 오늘 반영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뉴욕장은 목요일에 예, 금요일 날 우리가 하루 열렸으면은 이거 반영을 좀 했을 텐데. 열자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그게 급반등이 있었고 흠뻑 반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반등 후에 빠져기 시작했거든요. 네. 막판에 반등을 해서 금요일 날 약박권에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날 금요일 날 미국 시장 괜찮았습니다. 미국은 31일에도 해요? 30까지 했습니다. 30까지. 30? 예, 금요일까지 했습니다. 토요일은 안 하니까 원래. 예. 네, 아, 금요일까지 열렸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월간으로 보면 10월, 11월 2개월 급반등에 12월 금폭 하락이었다. 네. 주간으로 보면 3주 하락 후에 저점 매수로 인해서 지난주에 약박권으로 마감을 했다. 지난주 목요일 날 금요일은 상당히 우호적으로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그러니까 밑에 저 미국은 그러니까 금요일도 했다는 거죠? 30일. 네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금요일도 안 했고. 예. 그렇지. 예. 우리 하루 쉬었잖아 금요일 날. 그러니까 한 이틀 정도가 밀리는 거네요. 그죠? 아니 하루 밀리지. 하루 밀린 거죠. 아니 잘 들어보세요. 목요일 밤에 끝나고 우린 금요일이죠. 그렇죠. 미국이 목요일 밤에 끝나면 이제 예. 우리는 금요일이잖아요. 아 그렇지. 근데 이제 우리는 금요일에 이틀치를 반영 안 이틀치를 그렇죠. 반영 안 이틀 한 반영을 거죠. 못했다는 예, 거. 그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That horse is my horse. 그 말이 제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무튼 미국 시장은 괜찮았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거 캡처를 넣었는데 이거 참 잘못 넣었는데 여기 증한 대책 안정화 기간 종료 요거 우리 시장 얘기입니다. 네. 참고로 우리 시장 얘기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 지난 월간에 코스피가 9.5%를 하락했어요. 그래서 연말에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연말에 뭐 계속해서 한 1, 2주 동안 말씀드렸던 개인들과 기관 수급의 이벤트가 있었고요. 외국 매도가 있었는데 마지막에 외국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빠지는 현상이 나타났고요. 특히 코스닥에는 외국인들이 단기 거래에 매도가 나온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매도가 있었고요. 좀 전에 제가 이걸 붙이기를 국내 시장인데 해외 시장에 잘못 붙였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종목별로 빠진 종목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어요. 그 왜 그랬냐를 설명드리는 건데 그 증한대책 안정화 기간이 12월 말일로 종료가 됐어요. 네. 그런데 시장이 약세다 보니까 조금만 노이즈나 악재가 나오면 굉장히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그날 12월 말에 종료가 되면서 각 증권사들이 신용담보 비율과 반대매 기한을 원래대로 복귀한다. 증한대책 기간이, 그러니까 안정화대책 기간이 종료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반대매매도 원래대로 나오고 신용담보 비율이 140%, 130%로 줄어들면 거기에 간당간당히 있었던 것들이 반대매매 나올 수 있다. 요게 돌았어요. 금요일날. 그러면서 금요일날 개별 종목들의 매물이 나왔다. 네. 그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이벤트에 보면 오늘 미국 휴장이고요. 설고요. 그러니까 신년 연휴로 쉬는 거고요. 대체 휴일인 거죠. 그리고 4일날 미국의 12월 FMC 의사록 공개가 중요하고요. 이번 주에 보면 PMI가 주로 많이 발표되고요. 그리고 뭐 세스가 있고, 그리고 6일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12월 고용 보고서가 나오고요. 그리고 전미 경제학회가 6일부터 8일까지 있는데 요거는 왜 가져왔냐면요. 제가 이 내용이 이번 주에 있길래 그래서 지난해에 전미 경제학회가 어떤 얘기를 했냐 봤더니 상당히 시장을 잘 맞췄더라고요. 물가 여기 더 오를 수 있다. 금리 더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작년 1월에 했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그런데 이번에는 또 그 스탠스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강화됐는지 이거 좀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미경제학회가 내용이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1월 것만 좀 몇 가지만 가져왔는데 주요 이벤트만 가져왔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1월 흐름이 어떨까를 생각해 보면 이거 보면 아실 거 있을 것 같아요. 12일 날 미국의 CPI가 발표되고 13일 날 우리나라 한국은행 금통위 금리 인상 하겠죠. 그리고 16일부터 20일까지 다보스 포럼이 있고 그리고 25일 있는 마지막 주에 월말에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다 있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그리고 27일 날 PCE가 있고 31일 날 6월 1일 FOMC 회의가 있거든요. 이걸 이렇게 보면은 12일 날 CPI가 있고 PCE가 27일 날 있어요. 그리고 그 주에 주요 기업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말에 FOMC 회의가 있어요. 그러면 월말로 가면 갈수록 관망 분위기가 훨씬 짙을 수가 있겠죠. 이걸 앞두고 있는 연초이기 때문에 소위 연초 효과량이 좀 있다 하더라도 네. 아마도 이걸 바라보면서 관망 분위기가 더 짙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1월에도 아주 다이나믹하게 뭐 시장이 움직이는 그런 부분보다는 눈치 보기를 하면서 종목 장세가 이럴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매크로는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물가 전망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예상 범위가 상향되면서 추세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끝났으니까 말씀을 좀 드리면 물가 피크아웃이나 금리 고점에 대한 투자자들 공감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올해는 높은 기준금리가 유지된 상태에서 경기 침체나 시스템 위기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올해 내내는 경기 지표 그리고 기업 실적 발표 여기에 따라서 변동성이 있는 그런 구간이고 그리고 저점 구간에 대해서 논쟁이 굉장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양극단으로 굉장히 벌어진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 올해의 상반기 내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1월은 좀 전에 보여드린 대로 주요 기업 실적 발표가 1월 말에 있고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계 심리 속에서 종목 장세가 이럴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우리 시장 역시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나라도 이번 달 말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 발표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삼성전자는 뭐 반토막 얘기를 하고 있고 SK하이닉스 적자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 실적이 어느 정도의 가이던스에 앞뒤로 어느 정도가 나오는가 이게 핵심 포인트인 거죠. 그런 것들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야 그냥 무조건 좋다라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좀 분명히 아닙니다. 확인하자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관망 분위기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목요일 금요일 비교적 괜찮게 움직였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서머랠리나 뭐 일단 뭐 선텔레 없다 말씀을 제가 지난주 계속 드렸는데 일단 1월 효과는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수급 왜곡 해소 과정이 좀 있었고 그리고 네. 1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반등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오늘 그러나 반등 정도가 아니라 조금 세게 갈 겁니다. 오늘이요? 네, 오늘은 좀 세게 갈 수밖에 없는 날 아니겠습니까? 1월 효과 있죠. 예. 목금 미국 시장 못 네. 받았죠 우리. 네. 그리고 또 뭐 없습니까? 일단 시초가는 어느 정도 반영을 좀 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매물이 그 이후에 나오느냐 그런 거에 좀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예. 목요일 날. 맞습니다. 네. 그렇게 좀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요일 날 저기 빠졌잖아 미국이. 네? 예? 금요일 날 마지막 장이 빠진 거 아니에요? 빠졌는데 계산 안 많이 합니다. 빠졌다가 다 복구하고요. 아, 막판에 올렸다. 예, 다 네. 올리고 막 다 그런 복구합니다. 것까지. 그러고 끝났습니다. 네, 끌어올립니다. 네, 1월 효과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 1월 효과 기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뭐 증권사들 비관적으로 보는 데도 있고 또 기대를 해보자라는 데 있고 그런데요. 일단 기대감은 왜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있냐면 개인들의 연말 매도 연초 매수 부분이나 기관들의 포트폴리오 신규 유입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감소 너무 기대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쪽은 경기나 기업 실적이 하향된다. 특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달 말에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아마도 경계 심리가 더 있지 않겠냐. 결국은 개별 종목 위주의 정책이나 태망 전세가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좀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밑에 있는 차트는 보시면 우리나라의 지난 1990년 이후 굉장히 오랜 기간의 데이터죠. 월별로 수익률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옆에 있는 거 파란색은 코스피고요. 옆 회색은 코스닥인데요. 보시면 연초에 좀 세다가 중간에 계속 약하다가 연말에 좀 올라오고 그랬죠. 작년에 10월, 11월 좀 괜찮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은 좀 그런 특징을 좀 가져요. 그래서 1월에 기대감이 좀 있는 것은 분명히 맞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슈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독특해서 가져온 겁니다. 희망을 갖자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제레미 시겔 강세론자죠. 내년 증시가요. 상저하고 그래서 내년 오른다 이게 아니고 상반기에만 15에서 20% 오를 것이다. 올해 올해. 예. 네, 그렇게 얘기를 좀 했어요. 굉장히 강단이 있습니다. 뭐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제르식을 저 와튼 스쿨 교수예요. 교수입니다. 와튼 스쿨 교수가 뭐 한두 명이에요? 펜실베니아 대학교 네. 유펜 네. 유펜의 그 경영대학원을 와튼 스쿨이라고 하잖아요. 네. 거기 교수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그거는 아니 증시에 대해서 네. 그동안 계속 얘기 많이 그동안 했고 잘 상당히 맞았었어요. 잘, 예, 예. 아, 경영대학원으로는요 재무 쪽으로는 뭐 세계 넘버 원이니까. 우리 연세대학교 경영 그 김영익 박사님도 계십니다. 서강대학교 서강대학교인가요? 서울대학교. 예. 내일 나오신다. 아우 이게 이상하네.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용이 뭐냐면 네, 외워본다는 연준은 거예요. 통화 정책의 피봇에 나설 거다. 이분 생각은 연말에 뭐 5%를 연말까지 계속 가져간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많이 보고 있는 거고요. 실적 둔화 리스크가 있으나 우려보다는 견고하게 발표될 것이다. 이거 얘기 들어보면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연준의 피봇에 시그널을 주느냐 안 주느냐가 달려 있다. 네. 그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재밌어서 가져왔는데 두 번째 뉴스는요. 마켓워치에서 올해 매수하면 안 되는 5가지
선정을 했는데요. 그 5가지가 뭐냐면 재밌죠? 야, 네, 가져왔습니다. 화면을 그냥 캡처해서 가져왔는데요. 테슬라 전기차. 왜냐?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 이게 뭐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유가 이제 중요한 테슬라 주식이 아니라 테슬라 전기차를 사지 말라고요? 아니요, 테슬라. 테슬라 주식 사지 말라고? 주식이죠, 주식. 예, 주식입니다. 뭐냐면 경쟁사에서 다양한 모델 출시 예정이기 때문에 경쟁이 심해진다라는 거예요. 저건 맞을 거예요. 예, 그리고 메타퀘스트의 가상현실 헤드셋 이유가 뭐냐? 이거 가격이 비싼데 용도가 마땅치 않다. 저걸 쓰고 싶은 생각이 듭니까? 나는 진짜 깝깝해서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바타 볼 때도 그거 쓰는데도 3시간 동안 힘들던데. 예. 그리고 가상화폐, 네. 그리고 밈 주식, 가상화폐도 안 된대요. 예, 그리고 스펙. 이거 좀 피해자 이런 얘기들을 이게 했어요. 스펙이 이제 저 상장을 위한 특수 예. 목적법인 뭐 이런 거죠?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했는데 테슬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테슬라에 부정적인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아까도 김프로님 의견을 주셨는데 그 글로벌 IB의 베어드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벤칼로라는 사람이 테슬라 목표가를 $252 제시했습니다. 이거 월가의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네.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CEO 리스크로 인해서 빠졌지만 아니다. 테슬라 2024년도 매출 꾸준히 증가한다. 네. IRA의 대표적인 수혜이다. 그래도 될 수도 있어요. 예,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인 게 뭐냐면 일론 머스크가 요번 그 지난 연말에 이런 얘기를 했죠. 2025년까지 보여주면 이제 매각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매각한 것도 굉장히 악재였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내용은요. 테슬라에 대해서. 근데 지금 좀 전에 한쪽으로는 테슬라 절대 사지 마라. 마케러체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또 반대쪽으로는 이런 의견도 있다. 아까 내가 얘기한 그 통계가 좀 잘못될 수도 있겠다. 뭐죠? 왜냐하면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팔아치운 거는 거의 안 들어가 있는 거 같은데. 그렇죠. 예. 그지 빨리 파는 것도 있잖아. 그렇겠죠. 그래서 고점 부분에 판 것도 있었거든. 네, 최근에 그지? 거예요. 근데 그건 뭐 월가에서 나오는 외신의 자료니까요. 아까 말씀 주시고 저도 읽어봤는데요. 네. 외신의 자료. 그리고 아마 방금 마케도치 예. 거기 아마 그 테슬라 주식이 아니라 아마 그 자동차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막 찾아보고 있는데 예. 그래? 아마도 요건 이제 차를 사지 마라. 차를 사지 마라. 더 좋은 차 나올 수 있다. 네, 아, 뭐 이제. 그런 걸로 아마 네. 지금은 이제 보여지긴 합니다. 다음은요. 미국 IRA에서 이거 연말에 뉴스 여러분 보셨죠? 그래서 이제 아마 자동차 쪽 갖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아마 기대를 좀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세액공제 대상에 상업적 친환경차 그래서 전 뉴스 나왔더라고요. 리스인 경우에는 기존 네. 규정에 제외한다라는 거예요. 세액공제 대상이 리스 차량을 예, 우리 포함한다. 현대 EV 차는 여기 혜택을 못 받잖아요. 네네네. 근데 리스 차는 안 뺀다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 내 리스 방식의 구매가 약 20% 수준 된다고 해요. 근데 미국도 참 명분 없는 짓 한다. 똑같은 차를 리스로 하면은 네. 주고 예. 현금 주고 사면 안 주고. 예. 진짜 저 법은 처음부터 이렇게 누더기가 돼버리나. 아주 심플하게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뭔가 명분이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정확히 논리로 가는 게 아니고 이 시장에서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미국 자동차 회사 살리기 위한 거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제 그렇지. 조금이라도 풀어주려면 뭘 풀어줘야 되나? 그러니까 이 정도에 따라서 풀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저런 뭐 리스니 렌트니 뭐 이런 건 해주고 옛날에 미국이 저렇지 않은데 아, 또 스케일 말조- 크게 나왔는데. 말조잔해졌습니까? 많이 보면 궁색해. 지금 상황이 되게 난처한 입장인 것 같죠. 유럽에서도 강하게 지금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저러면 안 됩니다. 중국은 올해부터 전기차 구매 보조금 폐지하는데 로컬 업체들의 가격 인상 가능성이 있다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경쟁하는 다른 나라들의 전기차 메이커들 이번 기회가 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의미 있는 설문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경제에서 뉴스가 나온 거고요. 우리나라 대기업 50개사 CFO들한테 네. 2023년 경기 전망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맨 재무 왼쪽에- 담당자 예, 50명에게 예. 경기를 물어봤어요. 삼성전자를 비롯한 유수의 기업들의 CFO들한테 설문조사를 예. 한 겁니다. 꽤 많은 분들한테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애널리스트나 아니면 증권사 하우스에서 발표하는 또는 월가에서 발표하는 거하고 좀 다른 색채를 띠거나 또 다른 의미를 둘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올해 경기 회복 시점은 하반기부터가 30%, 연말부터가 28%. 이 얘기는
상반기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저는 올해 매출 전망과 영업이익 전망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요. 올해 매출 전망을 보시면요. 전년과 비슷한 게 40%예요. 그리고 20% 미만으로 감소가 14%, 20% 미만 증가가 32%예요. 영업이익 전망은요. 전년과 비슷하다가 34%, 20% 미만이 22%, 20% 미만 증가가 22%. 이거 보면요. 이거 보면 우리는 이제 물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반도체 쪽이 감익이 되면 전체가 감익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는 크게 감익으로 보는데 네. 이 50기사 전체 평균으로 이렇게 설문을 했더니 전년과 비슷하거나 20% 미만으로 증가한 데가 70%가 넘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랑 굉장히 많이 다르죠. 이 CFO들이 생각하는 거랑. 근데 CFO들이 그러면은 낙관적 전망을 해서 그러냐? 그럴까요? 오히려 더 비관적으로 많이 보지 않나요? CFO들은 또 그렇게 많이 보는데 네. 이제 보수적으로 많이 보는데 이번 설문 결과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거죠. 참고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올해 평균 원달러 환율은 1,200원에 1,300원, 72% 거의 대부분 이 정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올해 평균 국제 유가는 70에서 90달러가 44%, 90에서 110달러가 32%니까 지금보다 약간 위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평균 국제 유가나 원달러 환율도 우리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CFO들이 올해 자기네 회사의 이익이 어느 정도 가늠을 하고 있는지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참고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는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부터 또 오늘부터죠. 열심히 또 2023년을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박병창 이사님,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3프로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성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김프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룹 NCT의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 앨범도 드리고요. 그리고 2프로와의 식사권, 정프로의 선글라스, 그리고 김효진 위원의 추천 도서 3권 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권 구매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다이어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조그맣게나마 새겨서 그 감사함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길 기원하고요. 새해에도 큰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